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의 도성정입니다. 네,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에 관련된 정의와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 만났으면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이런 것들 좀 물어보면서 서로 이렇게 어, 호흡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강의만 드리게 된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집중해서 잘 이 강의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4월 8일에 대면 오프라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듣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나 그리고 건의사항 또 어떤 자유로운 의견이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에 잘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근본 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문자나 여러 방법으로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뭐, 교재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물음부터 시작해서 또 추가로는 최근에 받았던 질문 내용은 자소서, 자기 소개서 여러분들 좀 첫 번째 과제를 좀 잘 작성하고 계실 텐데 그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칸을 꼭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칸을 꼭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폰트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등 과제를 하셔서 등록하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먼저 강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97년도에 우리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또 리만 브라더 사태, 이런 금융위기, 또 이번에 또 이런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이런 그 바이러스 사태, 전 세계적인 지금 현재 큰 위기이고 어려움들이죠. 또한 대규모에 대한 환경 파괴, 급격한 선진화나 또 문명의 발달로 인한 지구 온난화, 또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폐비닐 이런 것들이 또 대규모 환경 파괴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또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든지 해수면이 높아진다든지 1도만 상승을 해도 엄청나게 이제 자연에 있어서는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또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만행들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우리 매스컴에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 청년의 실업,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해서 일자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들 이제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떤 자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또 청년 실업에 대한 이런 어떤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 이런 양극화도 점점 더 심화되고 심각해지가는 실정이고요. 또한 이런 빈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적정 기술도 마찬가지 이런 저변 국가라든지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양극화에 있어서의 어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서 좀 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가진 자는 더 많이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런 규모의 경제 논리에 있어서 또한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는 이런 빈곤에 대한 문제들 또 지금은 오히려 국지전이라든지 나라 간의 전쟁 보다도 거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죠. 네, 그것처럼 전쟁 이런 이슈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계에 대한 이슈들을 보면 이 외에도 노인화라든지 고령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 이슈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또 더 많은 어떤 이런 키워드, 또 사회적인 이슈, 문제들을 떠올려 볼 텐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그쪽에 더 접근이 가능하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심화되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 매개로 작용할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기업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이 사회적 기업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리 기업과 또 비영리 조직의 어떤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그리고 서비스,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조직을 우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사회적 문제, 또 환경 파괴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폐휴지라든지 또 폐비닐을 이용해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시하는 하면서 이유를 창출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는 그런 문제를 혹시 주위에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만약에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발견이 되시면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의 어떤 법적인 정의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 있을 텐데요.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화 서비스,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는 그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회사만 사회적 기업인가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이런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넓은 의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도 충분하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이제 97년도에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회적 기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이 무분별하게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19조의 사회적 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이제 보면 보통 사회적 기업도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고 한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이전에 전초 단계의 어떤 그 내용인데 사회적 기업은 무엇이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또한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의 주체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또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정부 부처장이 임명하고요. 또 근거제도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부처별 운영 지침을 통해서 합니다. 인증 요건은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조직 형태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한다던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던가 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를 한다든가 또 정관 및 규약을 구비했다. 이렇게 하면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사회적 기업은 독립된 조직, 마찬가지 조직 형태가 되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고 여기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여야 하고 또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이 사회적 기업은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과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 또는 불균형을 시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치유되지 않고 있고요.
각국 또는 각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이런 비즈니스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고 있는 현상을 실제로 매우 광범위하게 또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서 뭐 유니세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NGO, 이게 이제 그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또는 NPO라고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존에서 이런 NGO나 NPO가 큰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런 재정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원조나 뭐 여러분들의 어떤 뭐 도네이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이런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런 사업형 NGO 또는 수익 중시형 NGO가 이런 확대되는 추세이고, 또 순수 NGO의 어떤 사회적 기업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 또한 작년 또 재작년에 그 유니세프에서 하는 그 팔찌,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뭐 그래서 그런 팔찌를 구매하거나 또는 내가 구매했던 그 금액이 또 이런 그 저변 국가나 아프리카의 난민들에게 어떤 그 라이프 패키지를 뭐 공급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또 그 일종의 그런 것들 또한 뭐 수익 사업이 되겠죠. 그렇게 기업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고 해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있고요. 보통 이런 기업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목적은 이윤 추구이긴 합니다. 사실 이 CSR도 어떤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 뭐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 두 번째 영리기업도 과거에 이 이윤 극대화를 강조하지 않고 이런 수익성, 공공성, 사회적 가치까지 추구해야 돼서 일반 영리기업의 사회적 기업화 현상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 영리기업의 목적은 이런 그 사회가 있어야 판매하는 소비자도 있고 지역사회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훨씬 더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좋아지고 그러면서 판매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CSR이 단순한 어떤 공공이라든지 이런 그 봉사의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이런 수익성을 고려한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초래하는 이런 구제적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런 비영리 또 NGO 같은 이런 비영리 단체, 영리 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게 사실 실정이고요. 일본 기업과 또 이런 순수한 뭐 NGO, NPO 간의 파트너십 구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서 다양한 사회 과제를 비즈니스의 기법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활동 조직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고 그걸 바로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회적 기업과 또 소셜 벤처라고 해서 소셜 벤처도 말 그대로 보면 소셜 사회에 대한 이런 그 벤처인데 이 두 가지의 어떤 비교나 차이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의 어떤 그 차이점은 둘 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요. 인증은 사실 소셜벤처는 인증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업들에서도 이런 소셜벤처, SK도 소셜벤처 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주택공사나 뭐 이런 쪽에서도 소셜벤처를 많이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공사들에 주로 이런 소셜벤처에 대한 창업팀들의 육성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이 있어야겠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원 여부는 소셜벤처는 뭐 정부 및 민간에서 소셜벤처 경연대회, 뭐 네트워크 행사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 지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이런 소셜벤처에 대한 뭐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적 지원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고 직접적인 지원은 정부에서 물건이나 물품을 구매를 하는 걸 조달청이라고 하는데 보통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에 이 사회적 기업은 제품은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건비 및 세제 등의 어떤 재정 지원이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통한 또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의 또 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회적 기업의 순수 NGO 및 일반 영리 기업의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그 출발점 자체가 사회 문제를 수익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런 순수 NGO에 비해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사회 가능 매개, 사회적 변혁의 주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의 이런 공헌에 대한 관심도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기업이 사회에 갖는 책임 활동의 한 형태로 활성화되고 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층으로 확산돼서 사랑 나눔의 문화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력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적정 기술 관련된 이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 공헌의 추이를 보면 기업의 사회 공헌 비용은 2010년이 2005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그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 나눔이 관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활동이 높아지고 건강한 현상이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익 확대와 또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개념으로 발전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사회 공헌 지출 비용의 추이를 보더라도 2005년에서 2010년이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2010년 이후에도 더 급속도로 더 많은 이렇게 비용 추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사회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적정기술, 우리가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 과목을 강의함에 있어서 그런 적정기술은 아주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어서 이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을 보면 필립스 대표적인 그 미국의 조명회사이기도 하지만 LED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료 장비며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하죠. 선진국의 이런 대기업이나 디자인 회사에서 이미 사회 공헌 차원에서 여러한 적정 기술이나 이런 디자인 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이런 사미각기, 인도네시아의 직업 훈련원을 건설해서 이런 CSR, 사회 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고 LG 또한 이런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파트너십 오브 허브라고 해서 이런 또 이 아프리카 쪽에 지원 자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가 사랑의 학교를 베트남에다가 시설 지원하고 있고 또 현대캐피탈들도 어린이 도서관, 미니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국내에 이렇게 또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에서는 태국 식목 활동을 한다던가 또 SK텔레콤에 있어서는 또 이런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기업들도 많은 이런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이나 또 사회에 대한 봉사, 재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 하고 또 수익성, 공공성, 사회적 가치까지 추구를 하는 그러면서 또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서 또 기업의 어떤 그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들 하죠. 대표적인 예로 연말 되면 사랑의 나눔이라든지 연탄나리 이런 분들도 보면 엄청 크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면 또 제품을 많이 또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되는 또 착한 기업에 대한 이미지로 또 자리매김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 소비자에게 또 좀 더 프렌들리하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서비스 분류를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여러 부분들이
좌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 기업이 그 일자리 제공형이냐, 또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냐, 지역사회 공헌형이냐, 혼합형이냐, 또는 기타형이냐,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주위에서 자리하고, 또 여러분들 또한 나중에 개인 과제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차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적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이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환경 파괴와 인간 소외를 초래하고 있는 현대 산업 문명을 이끄는 거대 생산 기술에 대비되는 대중에 의한 생산 기술을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고 하고, 고액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에너지 사용이 적으며 누구나 손쉽게 배웠을 수 있고, 현지에서 나는 원재료를 사용하고 또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제품이 생산 가능한 그런 기술을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적정 기술에 있어서의 지난 시간에 그 뱀부 펌프라고 해서 발로 이 대나무 발판을 밟아서 물을 양수를 해서 이제 사용하게 하는 그런 또 우리 사례를 한번 보기도 했었죠. 그처럼 적정 기술 또한 중요한 우리가 있고 그 솔루션이고 저변 국가에 꼭 필요한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슈머가 지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해서 했던 부분들, 또 인간을 위한 디자인 뭐 이런 책들이 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건 이제 머니 메이커 펌프라고 해서 안정적인 관계 용수를 공급해주는 발펌프, 이것 또한 마찬가지 그 뱀프 펌프와 유사한 건데, 건기에 강우량이 부족한 장소에 손쉽게 설치해서 사회 발로 밟아서 작동할 수 있는, 이 또한 이제 뱀프 펌프는 아니지만 이렇게 발로 밟아서 물을 뿜어 올려서 이렇게 관계시설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머니 메이커 펌프라고 해서 이게 64만 1,800 명의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사람의 숫자이고, 또한 거의 1밀리언 달러에 대한 매년 생산되는 새로운 임금과 이익을 만드는 메이커 펌프가 또 적정 기술의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머니 메이커 시리즈는 적정 기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마틴 피셔와 그리고 닉 문이 설립한 킥스타터, 지난 시간에 적정 기술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킥스타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킥스타터에서 설계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탈무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를 그 방법을 가르쳐라는 게 이 탈무드의 중요한 명언인데요. 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 원조를 해준다던가 그냥 뭐 기부를 한다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본인들이 이렇게 농경이라든지 뭐 이 농업이나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솔루션을 주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더 이 저변국가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킥스타터가 총 11개의 이 적정 기술에 대한 디자인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 크리테리아를 보면 첫 번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 단순하게 그냥 이벤트나 디자인이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디자인 기준으로 보고요. 두 번째, 보통 ROI라고 하죠. Return of Investment. 내가 투자한 그 금액이 6개월 이내에 이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을 만들면 안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 비용을 작게 들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활용성이 있고 효율성이 좋아서 6개월 이내에 투자를 회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앞서 보셨던 이 메이크 펌프를 보면
메이커 범프를 보면 이 비용은 크게 들지 않겠죠. 예를 들면 뭐 이게 150불이다 라고 하면 6개월 내에 이렇게 경작을 해서 그 150불 이상의 어떤 생산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150불 이하의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150불 이하의 저렴한 가격이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 기준은 조금은 가격 차이가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메이커 펌프 자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 메이커 펌프가 120불에서 한 130불 정도 할 거예요. 그처럼 그 사람들이 이게 1000불, 2000불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0불 이하의 저렴한 가격인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에너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요. 에너지 효율성이 나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전기에 대한 전력 소모가 1000와트가 된다든가 2000와트가 되면 실질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전기가 엄청나게 비싼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좋은 솔루션이고 기술이어도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처럼 efficiency, 에너지 efficiency가 좋아야 되는 에너지 효율성이 아주 좋은지를 또 봅니다. 또한 인체 공학을 고려해서 하고 또 안전을 얼만큼 지켰는지 인체 공학의 고려 또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디자인 기준이고요. 또한 이 이동성도 용이해야 합니다. 이동성이 아주 좋아야 또한 이 적정 기술의 디자인, 킥스타터의 디자인 기준이 되고요. 또한 설치와 사용의 용이성, 그러니까 설치가 또 용이하고 사용도 아주 용이해야지 설치가 불편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 또한 이 적정 기술이라 할 수 없겠죠. 또 킥스타터가 자기네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디자인 기준에는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용의 용이성에 있어서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고장이 났을 때 쉽게 이 수리, 리페어가 가능할 것도 이 설치 사용의 용이성 중에 중요한 하나의 잣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강도와 내구성, 얼마나 이게 이제 튼튼하냐, 또 이게 한두 달 쓰고 이렇게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6개월 이내에 투자를 회수하려면 그 정도의 많은 활용을 하더라도 이게 내구성도 뛰어나고 강도도 좋아야겠죠. 그리고 9번째, 생산 능력에 맞춘 디자인. 그래서 이게 프로덕티브 하냐, 얼만큼 이제 생산 능력을 갖춘 그런 디자인이냐 라는 것들도 중요한 디자인 기준이고요. 또 10번째, 그 문화적인 수용성도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맞는 문화적 수용성을 갖춰야겠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어떤 그 농경지는 땅이 무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처럼 딱딱한 이런 농경지, 이런 밭작물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에 갔을 때는 사실 크게 소용도 없을 뿐더러 아마 좋은 제품이어도 갔을 때 이게 고장이 잘 난다고 합니다. 이게 농기계가. 그처럼 그 나라에 맞는 이런 문화적인 어떤 수용성도 갖춰야 이 킥스타터의 디자인 기준에 부합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크게 하이라이트 했는데 11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냐, 이 서스테이니빌리티가 좋으냐, 나쁘냐도 중요한 이 디자인 기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킥스타터의 디자인 기준 11개를 이제 다 리스트를 해야지만 적정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그 적정 기술에 맞게끔 이 킥스타터가 그 기술에 돈을 투자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해서 저변 국가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적정 기술과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킥스타터에 있어서도 이런 그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또 이런 6개월인 지속적인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내구성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 발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ility라고 해서 이 적정 기술과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이런 환경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경제성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이죠.
이 적정 기술이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적정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연구와 또 여러분들의 고민,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꾸준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축적이 되어서 더 나은 또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기술에 대한 또 간략한 사례를 보면, 그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적정 기술의 사회적 기업 회사이기도 하면서요. 예, 소셜벤처 딜라이트라는 회사인데 이 딜라이트의 키워드는 소외 계층의 소리를 담다라는 게 이 딜라이트의 슬로건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이 소셜벤처 딜라이트는 보청기를 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청기가 상당히 고가이고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비싼 고가의 보청기를 이런 그 뭐 빈곤층이나 또 어려운 분들에게 딱 맞는, 그러니까 이 저의 아버님도 이 청각 장애인이신데 보면 이런 중저가인 경우에는 부피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착용하기도 힘들고 또 착용을 하더라도 남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 꺼리게 되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개인의 귀에 본뜨는 작업, 또 수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보청기를 만들어야 뭐 성능이라든지 또 뭐 활용성이 좋을 텐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고가의 제작을 하게 되니까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평균 귀속 모양을 분석해서 이런 보청기를 표준화한 그런 좋은 사례로 이 딜라이트가 또 했고, 유통구조를 혁신해서 가격 경쟁력을 또 낮추면서 저소득층, 난청인에게 희망을 제공한 좋은 사례라고 합니다. 예, 기존 보청기는 이렇게 어떤 유통구조를 해서였냐면 보청기 회사에서 보청기를 만들어서 도매상 또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가는데, 이 딜라이트는 바로 이런 이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소비자에게 직영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럼으로써 이런 중간에 마진들을 다 제거해서 훨씬 더 값싼 걸 제공한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딜라이트 또한 좋은 이런 적정 기술도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 사례를 보면 이것도 이제 뭐 적정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요 그라스 페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 페인트에 를 발라 놓으면 거기에 잔디가 자랍니다. 자, 어떻게 여기 이제 배상민 그 교수라고 해서 카이스트에 이제 있는 산업 디자인과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개발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 배양액이 들어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배양이 들어 있고요. 요 롤러 안에는 씨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그라스라든지, 그러니까 잔디라든지 아니면 뭐 쉽게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그 식물들을 씨앗을 여기다 넣어놓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배양액을 묻혀서 벽 또는 바닥에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그 바닥에 또는 벽에 그리고 물을 주면 이렇게 잔디가 자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이 배상민 교수가 그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갔을 때에 아프리카는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흙으로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 흙도 이제 그 열을 받으면 엄청나게 뜨거워지니까 그 흙 속에 있는 그 온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뭐 한중과처럼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흙으로 지은 움막 위에 이렇게 그 잔디를 심으면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런 그 디자인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또 뭐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 이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위한 기술인지, 그 어떤 사람을 위한 기술인지, 그 사람의 정말 이런 목적과 이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적정 기술일 것 같고요. 요거는 뭐냐면 트래시캔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휴지통인데요. 이 휴지통을 기존에 있는 폐 종이를 활용해서 휴지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틀을 만들고 트래시에 대한 이런 틀을 만들어서 종이 이 폐 휴지를 녹여갖고 압착해서 이 틀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이제 반 두 개를 있어서 딱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트래시캔이 되는 그 휴지통을 휴지로 만든 여기 아이디 2015년도 은상작을 받은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통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아주 좋은 이런 아이디어이고 적정 기술이 될 수 있겠죠. 처럼 그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보통 이거 오면 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거든요. 뭐 폐휴지뿐만 아니라 뭐 폐청바지를 이용한 어떤 뭐 옷을 만든다던가 또 뭐 이런 가방을 만든다던가 하는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동차 그 폐차장에 가서 거기 있는 보통 에어백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에어백을 가지고 또 어떤 제품을 만든다던가 또 아니면 화물차들이 덮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화물차들이 보통 물건을 운반할 때 비 맞지 말라고 덮는 그 마대 뭐 이런 그 마포 같은 그런 파란색 그 천이 또 오래되면 뭐 버리거나 그게 또 잘 썩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활용한 또 다른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다 처음에 이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됐다가 또 사회적 기업도 되고 그렇게 진화를 하고 그런 주변에서 계속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하는 업사이클링 그런 그 창업 아이템들도 요즘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많은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어떤 이 적정 기술 또는 사회적 기업에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이번 학기에 저랑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만들어보는 것 또한 아주 좋은 방법이고 아주 실질적인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번 학기에 또 수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한 그 카이스트에 있는 배상민 교수가 한 아이디어인데요. 보통 요 PT병의 요 막의 구격은 거의 다 일정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PT병 막에 있는 요게 바로 이제 솔루션인데 뭐냐면 여기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쪽에 이제 그 병을 더 꽂고 이 다른 쪽에 또 마찬가지 이렇게 병을 꽂으면 이렇게 오염된 물을 담아서 요 PT병에 요 마개를 꽂고 이걸 빈 병 위에다가 꽂아서 거꾸로 세우면 이 오염된 물이 요 필터를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정수된 물로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백상민 교수가 어떻게 요 아이디어를 만들었냐 하면 우리나라에 보통 그 예전에 이제 뭐 50세주라고 해서 밑에는 소주병, 그죠? 그리고 위에는 백세주를 넣고 이렇게 같이 딱 맞물린 상태에서 백세주를 딱 위로 덮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큘레이션 되면서 아래 위에 농도 차이가 맞아지는 한국에 이제 원래 이 배상민 교수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을 하고 이제 환영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50세주를 만들어서 먹는 걸 보고 상당히 이제 놀랬다고 해요. 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재밌다라고 해서 따라하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그래서 이 디자이너의 눈에는 이게 또한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그 냅킨에다가 요거를 이제 요 내용을 그 메모를 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ID라든지 국제 이 디자인 상에 출품을 해야 되는데 그 메모지를 보고 이거를 착안을 해서 내서 아주 수상을 했다고 하고요. 그 저변 국가에는 이렇게 정수를 해서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사람들이 쓸 수도 있지만 일반 우리나라라든지 또는 일반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요 안에 이제 녹차 필터를 넣거나 아니면 녹차
티백을 넣어서 그냥 물을 요 빈병에 이렇게 딱 넣으면 녹차가 되는, 또는 뭐 여기 보면 오렌지 향에 있어서 뭐 오렌지나 아니면 레몬 뭐 아니면 비타민 C를 넣어서 하면 비타민 물이 된다던가 이렇게 또 바뀔 수 있는, 또 활용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으로 많이들 자리하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빈 PT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 물질도 될 수 있고, 그죠? 재활용을 못하면 계속 뭐 이렇게 쓰레기로 잘 썩지도 않는 그런 건데, 이렇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이 PT병을 활용한 적정 기술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적정 기술 사례 중에 하나가 리들 오브 라이트라고 해서 뭐 캄보디아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낮에는 워낙 뜨거우니까, 마찬가지 또 이런 뭐 양철판 같은데 또 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 음악 같은 걸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낮에도 이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까 전등을 달 수는 없고, 그래서 이 PT병에다가 물을 채우고, 뭐 PT병은 어디든 막 뭐 바다 위에도 막 굴러다니니까 쓰레기처럼, 그래서 여기다 물을 채우고 이 안에 이제 녹조 현상이 발생하지 말라고 표백제 이런 것들을 조금 넣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고, 이거를 이제 천장에다 꽂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산란을 하고 난 다음에 비추면, 이게 천연 이제 낮에도 어둡게 생활하는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훌륭한 돈 하나 들지 않는 전등이 되는, 이게 바로 리들 오브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적정 기술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일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분입니다. 이 상물이 바로 배성민 교수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롤리폴리팟이라고 해서, 보통 식물들의 물 주는 주기가, 그러니까 물이 뭐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고, 또 너무 적게 주면 말라서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 롤리폴리 팟은 뭐냐면 실제로 이 화분의 물기가, 수분이 다 증발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면 물을 주면 다시 얘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인 레드닷에서 이게 금상을 수상한 그런 제품인데요. 여기 어떻게 작동 원리냐면, 물을 주면 여기 사실 요 안에 맨 밑에는 이렇게 반원이 되어 있어서 한쪽에는 무게가 이렇게 많고 한쪽에는 이렇게 파인 상태에서 물을 주면 이 물이 흘러내려서 여기 물이 채워지게 되면 밸런스가 맞아서 이렇게 쓰고요. 이 물이 다 증발하고 나면 이쪽 무거우니까 이렇게 쓰러지겠죠. 이렇게 해서 누우면 바로 이제 물을 줘서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없으면 갈증이 나고 쓰러지고, 다시 물을 마시면 이렇게 기사가 발생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 배상민 교수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미국 유학 가서는 언어적 장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다들 이제 컬처 샥이라고 해서 이런 이 문화적 충격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이런 데 정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곰돌이 인형이가 됐던, 요즘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지만 사실 기숙사에서는 반려동물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키웠는데 화분이 이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분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했었죠. 이제 그 화분이랑,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고 싶은데 한국말을 못 하니까 이런 화분을 키우면서 이름을 예를 들어서 바네사라고 한다든가 제인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항상 화분을 키웠는데, 하다 보면 말라 죽거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가슴 아파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자기 또한 그 노트에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또 이런 그 공모전에 있을 때 그 노트를 이제 보고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그래, 그 사람도 갈증 나면 갈증 나거나 이렇게 하면 쓰러지지, 그 쓰러진데 다시 하면 이제 살아나고, 이런 것들 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솔루션을 이제 찾았던 거죠. 이런 디자인을. 여러분 또한 이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주 재밌고 또 유익한, 또 주변에 아주 유익한 그런 아이디어나
것들을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학기에 강의 중간에서라도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 발상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도 따로 제가 드리거나 아니면 또 특강 강사분을 제가 모셔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라이프 스트로라고 하는 요 솔루션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라이프 스트로인데 여기에 대한 작동 원리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목에 이렇게 라이프 스트로를 차고 다니다가 이 안에 필터가 들어있고요. 이게 그 오염된 물에 이 라이프 스트로를 꽂고 쭉 빨면 여기서 필터가 돼서 필정이 돼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닦아서 보관하고 하는 이런 것들 또한 아주 좋은 적정 기술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밤하늘의 별, 제가 지금 이 녹화를 뜨고 있는 이 밤,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좀 조용해야 저 또한 집중도 잘 되고 이런 노이즈가 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 전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바람을 쐬기 위해서 하늘을 봤더니 아주 간만에 별들을 좀 봤네요. 가급적 여러분들도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보길 바라고요. 보통 제가 이제 창업 교양 과목들을 강의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보통 이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명한 창업가 스티브 잡스라든지 레리 페이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대학에 물론 중퇴이긴 하나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다들 저한테 오히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또한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맞습니다. 창업을 꼭 머리가 좋고 우수한 사람, 정말 스티브 잡스처럼 천재적인 어떤 이런 아이디어,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창업을 하다 보면 더 어려워지고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태양이니까, 태양은 하늘에 하나면 족하죠. 2개만 되어도 인류는 아마 이렇게 생존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가장 여러분들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저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색깔로 본인의 아름다움, 본인의 멋짐을 충분히 뽐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개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창의성들을 한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 과목을 통해서 발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수요일 이 2-1강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행복한 한 주 되시고 저는 금요일 날 다시 2-2강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